453페이지, 예,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네. 예, 문제풀이 1번. 2023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보고 자체 점검상 옳게 작성한 것은 대상,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7,000제곱미터, 사용 승인일 2015년 3월 10일. 이제 아래쪽 1번에 이제 작동 기능 점검, 이제 거기서 기능을 빼면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말이 바뀌었으니까 작동 점검. 그래서 우선은 종합 점검 그게 먼저니까 종합 점검은 3월 달에 하면 되니까 3월 10일 맞고, 그 다음에 작동은 6개월 뒤에 하니까 9월 달에 하면 되니까 1번이 맞습니다. 네. 2, 3, 4는 3월 종합 기준에서 3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2, 3, 4는 틀렸어요. 예. 종합을 기준으로 이제 3월 이전, 그러니까 2월 달이나 1월 달에 하는 것은 괜찮아요. 종합을 기준으로. 근데 이후에 하면 안 돼요. 종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넘겨서 2번에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을 완료하고 동력 제반의 상태가 그림과 같을 때 정상 상태로 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이제 동력 제반은 펌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펌프, 충압펌프가 있는데 이제 둘 다 자동이 되어 있어야 맞고요. 그래서 주펌프는 수동 위치에 가 있죠, 지금. 그림을 봐보면. 그래서 자동으로 주펌프를 놔야 되고, 충압펌프도 자동으로 놔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맞죠. 예. 둘 다 자동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다 끝났으면 예, 자동으로 놔야 됩니다. 3번에 유수금지 장치 중 프리액션 밸브 점검 시 전자 개방 밸브 작동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로를 작동시킨다. 맞고요. 수동 조작하면 기동 스위치 작동. 맞고요. 프리액션 밸브에 부착된 수동 기동 밸브를 개방하여 작동한다. 맞고요. 4번에 말단 시험 밸브, 배관의 볼 밸브, 이것은 관련이 없고요. 또 말단 시험 배관이라는 것은 프리액션 밸브에는 설치를 안 해요. 그래서 습식이나 건식에 설치하는 게 말단 시험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나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말단 시험 배관의 볼 밸브, 이것은 알람 밸브가 습식 밸브거든요. 그리고 건식 밸브, 습식하고 건식에 설치하는 게 말단 시험 배관입니다. 프리액션 밸브는 준비 작동식 밸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설치 안 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피난구 유도 등의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이선식인 경우 평상시 점등되었는지 확인한다. 맞고요. 이선식인 경우 차단기 전원을 내렸을 때 유도등이 미점등 상태인지 확인한다. 예, 맞고요.
삼선식의 경우 점검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맞고, 삼선식의 경우 감지기가 동작 시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제 2번이 답인데 왜 틀렸느냐? 그래서 이선식인 경우에 차단기 전원을 내렸을 때 유도등이 미점등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등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차단기 내리면 이제 배터리로 유도등이 켜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이 약간 이상한데 미점등 이것도 사실은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점등 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것도 답이 되니까. 예,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차단기 내렸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이제 그걸 확인한다 그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5번에 유수금지 장치 중 알람 밸브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었을 경우 연동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제 알람 밸브는 이제 습식 밸브를 말하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이 작동하고 또 자동화지 탐지 설비가 연동되기 때문에 지구 경종도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 제반의 화재 표시등도 점등이 되고요. 이제 방출 표시등이라는 것은 가스계에서 점등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P형 수신기 도통 시험 시 결과가 정상임을 알려주는 것은 이제 도통 시험이라는 것은 통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지기 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통하니까 도통 시험이 정상으로 나와요. 이제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도통 시험 표시등이 녹색등 3번으로 됩니다. 3번. 근데 선이 끊겨 있으면은 이제 단선된 거니까 적색으로 나옵니다. 4번이. 그래서 정상이면 녹색, 단선이면 적색.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그림은 감시 제반이다. 감시 제반이 아래와 같이 준비 작동 시 밸브가 동작 상태일 경우 확인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밸브가 동작 상태. 그러면 아래 그림이 약간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봐보고 1번이 답이다라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사이렌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사이렌이 어디가 있냐면 사이렌이 어디가 있나? 그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사이렌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보이나요? 예. 그 사이렌이 지금 그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제 그림은 지금 까만색인데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정지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스위치가 정지 상태니까 사이렌이 울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해설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 그 밑에 지구 경종에도 빨간색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정지 상태예요. 예, 그래 나서
지구 경정도 명동되지 않고 있다. 예,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사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3번에 준비작동식 밸브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였다. 이건 뭐냐면, 어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림에, 저기 제일 위에 오른쪽에가 까만색, 이제 빨간색 그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제일 위에, 제일 오른쪽. 거기에 준비작동 밸브 개방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준비작동 밸브 개방. 여기 글이 안 보입니다. 예, 글씨가 작아서. 예, 준비작동 밸브 개방. 제일 위에 오른쪽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었다. 이것은 어딜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화재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예.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재 표시 등 점등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문제인데, 좀 이제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그림은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지기 배선 방식이다. 어떤 방식인가? 이제 도통 시험 관련해서는 송배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그림은 수압 펌프에 설치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이다.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왼쪽은 0.2MPa, 오른쪽은 0.6MPa. 그러면 오른쪽 것을 먼저 기준을 해요. 그러면 0.6이 정지 압력이에요. 정지. 그리고 왼쪽에 0.2라는 것은 0.6에서 0.2를 빼라는 겁니다. 그럼 0.4죠. 0.4가 기동 압력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걸 먼저 기준으로 해서 왼쪽 것을 빼줍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그림은 P형 수신기이다. 회로 동작 시험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제 동작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감지기 회로면은 그 감지기를 동작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작 시험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10번 자동 복구 스위치를 아니네. 이제 10번을 먼저 해도 되고요. A번을 먼저 해줘도 됩니다. A번이 동작 스위치 누름. 그 다음에 10번 자동 복구 스위치 누름.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바꿔서 작동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B번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작 시험이 되는 겁니다. 동작 시험이 되면 이제 표시등, 음향 장치 이런 게 작동을 합니다. 감지기 작동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러면 다 됐으면 이제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놓고, 자동 복구라는 것은 이제 회로 선택 스위치 돌릴 때마다 먼저 했던 것이 복구가 된다 그겁니다. 2번 한 다음에 3번으로 돌리면은 2번이 복구가 된다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놓고 하는 거예요. 눌러놓고 그 다음에 동작 시험 스위치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 1번 돌리면 1번 회로가 작동을 해요. 2번 돌리면 1번은 복구되고 2번이 작동하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동작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 11번에 예, 다음 그림은 동력 제반이다. 뭐 똑같은 게 또 나오네. 근데 이제 복구 순서로 옳은 것은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A, B, C가 있는데 주펌프는 정지하고 그 다음에 주펌프 자동 넣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펌프는 수동에 가 있죠. 그래서 정지 넣고 자동 넣고 그러면 A, B 그 다음에 C 하면 되겠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충압 펌프부터 자동 놔야 돼요. 그럼 C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하면 되는데 4번이 답이 아니니까 A, B, C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11번에 아니네. 1번이 답이네. 왜 그러지? A, 12 그렇게 하라 그거네. 주펌프 정지하고 충압펌프 자동 넣고 주펌프 자동 넣고 그렇게 하라는 거네요. 예. 예,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데 예,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예. 보통은 그냥 충압펌프 자동 넣고 그 다음에 주펌프 정지 자동 넣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주펌프하고 충압펌프 둘 다 자동 놔야 되는데 순서가 충압 먼저 자동 넣는다 그거죠. 예. 12번에 다음 그림은 P형 수신기이다. 평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곳의 명칭은 이제 평상시에 화재가 안 났을 때 점등은 이제 어디에 점등이 돼야 되냐면 교류 전원은 무조건 점등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전압 표시등 이제 24V가 있어야 되니까 표시되는 게 맞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13번에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성능 시험 측정 결과이다. 성능 시험 결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선 표에 봐보면 토출량에서 주 펌프가 0, 1000, 1500 그 다음에 아래쪽은 토출 입이 아니라 토출 압이에요. 압력. 그래서 주펌프가 1.2, 1.0, 0.8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은 1.1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 주펌프 토출축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적합이다. 적합이다. 예.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그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하면 되는데 최저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저 운전일 때의 토출압이에요. 그래서 그 표에 봐보면 최저 운전 제일 위에 거기 쭉 내려보면 토출압이 1.2예요. 그래서 1.2보다 1.1이 더 낮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펌프의 최저 운전 시 압력은 적합하다. 이제 1.2 이제 이것은 전격 운전 가운데가 100% 운전일 때 1메가파스칼이 나왔죠. 보이나요? 자, 예, 좀 이제 여기 쓰면서 체크를 하면 지금 이제 표에가 0, 1000, 1500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가 1.2 그리고 여가 1 그 다음에 0.8 이렇게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1.1 릴리프에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Q고 이건 P예요. 토출량, 토출압 이렇게. 그리고 이제 0일 때가 최절이에요. 최절. 그리고 여기 중간이 정격.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정격의 150%에 내가 간단하게 썼어요. 책에 이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이게 최절 압력이에요. 최절 운전일 때의 압력. 최절 압력. 이것보다 작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절 운전 시 압력은 적합하다. 최절 운전 시 압력은 이거니까 이게 적합하다 그건데 이것의 1.4배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1.4 이하니까 맞죠? 최대 운전 시 전격 압력은 적합하다. 최대 운전이라는 것은 이 150%를 말해요. 그러면 이것의 0.65 65% 이상이면 되니까 0.65 이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전격 운전 시 전격 양정은 80m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답인데 이제 책에서 전격일 때 1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1 지금 메가파스칼인데 이제 미터로 따지면 100배니까 100m. 그래서 100m가 전격 양정 지금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80m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상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제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 그림은 소화펌프 토출축 성능 시험표가 아니다. 유량계를 중심으로 밸브 이용도를 오른 것은 유량계는 그 가운데 있는 걸 말해요. 그 제일 위에 B번 A하고 B 밸브 사이에 있는 게 유량계예요. 그래서 A는 뭐냐면은 개폐 밸브고요. 이제 뒤쪽에 펌프를 중심으로 유량계 앞에 있는 것은 A는 개폐 밸브고요. 유량계 뒤쪽에 있는 것은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펌프 쪽으로 있으면 개폐 밸브 그렇게 되고요. 15번에 다음 그림은 감지기를 동작 시험하였다. 감지기가 동작돼서 작동 램프 동작 시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제 감지기가 작동하면 전압은 4에서 한 6볼트 정도 나와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원래는 감지기의 전압이 24볼트 그 정도 되는데 감지기가 동작하고 나면은 전압이 4에서 6볼트 그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16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감지기의 오동작으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수신기에서 비화재 모초치 순서로 적합한 것은 이제 화재가 안 났는데 수신기에 감지기가 오동작에서 수신기에 화재가 떴어요. 그렇게 해서 경종이 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경종을 정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가 음향장치 정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답은 아니네. 예. 그러면 좀 더 다른 걸 봐보면 A는 음향장치 복구, B는 수신기 확인, 수신기 복구, 스위치 주의 표시 등 확인, 비화재보 원인 제거,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죠. 예, 우선은 경종이 울리고 있으니까 수신기에 어디에서 화재가 떴는지 먼저 봐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수신기 확인이 그거예요. B. 수신기 확인. 수신기 확인해 보면은 101동에서 감지기가 동작했는지 뭐 105동에서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105동 20층에서 감지기가 동작했다. 그러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제 불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 확인 F2 현장 확인한 다음에 실제 불난 게 아니다. 그러면 비화재보 원인 제거 아니면 음향장치 정지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예, 정지하고 이제 정지했으면 그 다음에 비화재보 원인 제거, 예, 감지기를 복구해 줘야 돼요. 예, 원인 제거, 감지기를 교환한다거나. 원인 제거했으면은 원인 제거했으면 뭘 해줘야 되나? 원인 제거를 했다. 그러면 수신기를 한번 복구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C번입니다. 복구해주고 수신기를 복구한다라는 것은 수신기에 화재가 떠 있으니까 그걸 복구해준다 그거예요. 그럼 복구해주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음향장치 복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지해놨으니까 원래대로 복구. 그 다음에 이제 D의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은 뭐냐면 이제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놓으면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불이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확인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 주차장에 준비작동 시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아래 수신반의 감지기 B가 동작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제 주차장의 준비작동식 밸브면 이제 A, B 교차 회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감지기 B가 동작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감지기 B가 동작하면 그 경종은 무조건 울려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이제 1번은 왜 틀렸냐면 감지기 A까지 동작해야 준비 작동 밸브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소화 펌프가 작동되는 것도 A, B 둘 다 작동해야 펌프도 작동하고요. 4번도 이제 A, B 둘 다 작동해야 2차 축으로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작동했을 때는 경종만 울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파트 10까지 다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답이 어디가 있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뒤쪽에 있네. 50번 그쪽에 있네요. 예. 그럼 한번 풀어보죠. 예, 답을 안 보고 한번 이제 풀고 답을 맞히고 한번 해보죠. 예. 464페이지에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지하구 맞고 공동주택 맞고 보물국보 목조 건축물 맞고 가연성 가스는 1000톤 이상이면 1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00에서 1000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뭐 기술사, 관리사는 다 되죠. 그리고 산업기사도 되고요. 공무원은 2년 이상이 아니라 봐보면 해설에 봐보면 3년 이상. 예. 공무원은 대부분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3번에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은 건축물의 냉난방 설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피난설비 유지관리, 소방훈련 실시, 소방시설 점검, 정비.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중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은 지하가, 공장, 주차장, 항공기, 경락고는 무조건. 그래서 4번이 답이고 1번은 왜 틀렸냐? 지하 가면 지하가는 관련이 없고 공장도 관련이 없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 그게 아니라 3번은 이게 왜 틀렸을까?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 200제곱 이상이니까는 3번도 맞는데 4번의 답을 봐보면 지금 4번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항공기 경락고. 근데 3번도 차고 주차장 200 200제곱 이상이니까 300이니까 맞는데 답으로 안 해놨습니다. 우선 그렇다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피난밧줄은 피난기구가 아니고요. 유도등도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3, 4번 두 개인데 5번에 한번 봐보면 4번으로 답을 해놨어요. 유도등은 답이 피난기구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예. 예. 피난밧줄도 그러니까는 예, 거기 해설을 해놨는데 지금 법에는 피난밧줄은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이 3, 4번 두 개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시고 옛날 기준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중 소화기구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약재가 응고되어 있는지 뒤집어 본다. 압력 스위치 압력값이 정상으로 설정되었는지
설치 표지판이 있는지, 적정거리 있는지. 그래서 2번에 압력 스위치는 소화기구에는 없어요. 이제 소화기구라는 것은 소화기 그런 걸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압력 스위치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중 소방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체 점검에 대한 상황, 소방 교육 훈련, 인력 충원, 이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이제 인력 충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데? 선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이 좀 난해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벌금일 것 같은데 8번에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설하고는 관계없이 선임을 안 하면 4번이 답이고요. 이제 선임은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해설에 봐보면. 그래서 선임하는 거하고 선임 신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9번에 화재 발생 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업무 종사자로 소화 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의사, 간호사, 기타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찰서장의 출입 허가를 받은 자. 4번은 관계가 없고 소방대장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신고는 선임할 때는 소방서장이 10번에 4번입니다. 다음 11번에 다음 중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소화 설비. 다음 12번에 뇌화 구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은 저온 장시간.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가 맞습니다. 13번에. (12번은) 1번이 답이죠. 1번 답입니다. 저원자평. 예. 그러니까 1번. 답은 그러니까 13번에 하는 게 있어요. 답이요? 네. 12번에 1번 돼 있는데요. 1번 되어 있습니까? 네, 12번에 1번. 12번 1번입니까? 12번에 1번 답이 1번. 네. 뒤에 답안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 저거 아니고 사는 거 없지? 답이요? 아, 요거. 예. 12번. 예. 1번 이제. 50번 끝. 예, 맞고요. 13번에 다음 중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2번. 네. 그 다음에 14번은 다음 중 직상 발화 우선 경보를 적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5층 이상 3천 초과니까 2번. 14번에 2번. 네. 15번은 다음 각 소화 설비 중 방수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옥외 소화전이 옥내는 0.17, 스프링 0.1, 옥외는 0.25.
물 분모가 0.35.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15번에 4번이. 물 분모가 가장 넓네. 물 분모. 물 분모. 16번에 종합병원의 3층 피난기구. 그러면 적당하지 않은 것은 미끄럼대나 왕광기나 구조대 피난교. 그래서 3층이다. 왕광기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가연 물질의 구비 조건 옳지 않은 것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하는데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하는데 발열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수신기 설치 장소 중 틀린 것은 수의실 등 항상 사람이 근무한 장소,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건물 관계자 외 외부 인원의 출입이 용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피난층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 19번은 제4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 사료는 휘발유 그런 거니까 화기언금. 20번은 다음 중 간이 소화 연구가 아닌 것은 자동확산 소화 연구, 소화기는 간이 소화 연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연구, 팽창질서, 팽창진주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책을 왜 옛날 기준으로 해놨지? 이 책을 만든 저자가 좀 이상하네. 이제 해설에 봐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간이 소화 연구해서 자동확산 소화 연구 이것도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용어를 지금 문제로 막 내놨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약간 정확성이 떨어져요. 법이 바뀌면은 이런 용어도 바꿔놓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안 돼 있어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